자, 그러면,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기출문제 오후에 풀이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는 이제, 저저번 주였죠. 그죠? 저저번 주에 분묘기지 장사법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남았는 것이 이제 농지법하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대리업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인데, 내용 다 아시겠지만 그냥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인데요. 시험 나오면 이제 한 문제 정도, 자, 한 문제 정도 관련되는데요. 아주 핵심 내용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바뀌지? 오전에 했던 건데. 네, 자, 농지법입니다. 경자유전이 있죠, 그죠? 경작하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요. 비농업인은 농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할 때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시험 잘 나오죠. 상속일 때는 1만까지 상속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들어갑니다. 1만까지 8년만 주말 체험농입니다. 채천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요때 면적은 세대용 촌면적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 비농업인은 소유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할 때는 소유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거. 자, 그럼 농업인인지를 뭘로 증명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증명은 농지증 가지고 농업인인지 증명하는데 이것이 있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업 면장이죠.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시구업 면장으로부터 농지증 발급받는 겁니다. 농지증이 있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농지증 받으려면 경영계획서를 쓰는 거죠. 영농계획서를 써가지고 농지증 발급 신청합니다. 받으면 등기소 가서 등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며칠 내에 발급이 됩니까? 원칙은 4일 내에 발급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계획서가 없어도 주말 농장 같으면 계획서가 없어도 농지증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틀 내에 농지증 발급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라는 거 시험 자꾸 나옵니다. 농지증은 종이 쪼가리니까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에 불과한 것이고 농지 매매 계약의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에 불과하다는 거. 아주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한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서 한 문제. 자, 원칙은 채권, 임차권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일정한 요건 갖추면 물권처럼 대항력을 주자. 또 물권처럼 우선적 효력을 주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존속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경매 배당에서 배당 순서를 제일 먼저 배당주자 최우선, 그 다음에 확정자 받으면 우선 변제 그런 내용입니다. 존속기간도 보정하고 이렇게 하겠죠. 적용 범위 주택은 사실상의 주된 용도만 주거용이 되는 거고 상가일 때는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이제 상업용, 영업용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되는데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소형 상가만 보호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하는 금액인데 서울에서는 얼마 이하일 때요? 9억 원 이하. 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9억 원 이하일 때 보호되고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대형 상가는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항력 같은 경우는 보호가 돼요. 하지만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은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임차인 다 보호되는데 상가는 소형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소형 상가만 원칙으로 보호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존속기간을 보호해 주는데 자, 주택은 몇 년 보장? 최소 2년 보장. 상가는 최소 1년 동안을 보장해서 주거 생활의 안정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요 2년,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주장해도 되고, 임대인은 요 기간 미만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 기간 미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 천국, 임대인 지옥.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가일 때는 상가만에 있는 제도가, 상가는 임차인에게 적극적인 갱신 요건을 주고 원계약을 포함을 해서요,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계속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죠. 자, 갱신 요건은 주택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상가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상가에만 있는 갱신 요구, 계약 갱신 요건인데, 임대인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 거절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 쪽에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게 갱신 기간이거든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6일 갱신하자 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갱신 요구 거절이 안 되니까, 10년까지는 계속 갱신해 줘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시험에 잘 나오죠. 대표 선수가 고의나 중과실입니다. 경과실이 아니라,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잡고 파손시켜요. 10년 갱신해버리면 다 뽀개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몇 기 차임에 달하도록 3기죠. 시험에 그냥 지겹도록 나옵니다. 상가는 무조건 3기입니다. 상가에 2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때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또 시험 잘 나오는 거 무단 전대차요.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다. 전부든 일부든 무단 전대차 했을 때, 그때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적법하게 전대차가 됐어요. 적법하다는 말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됐을 때에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무단 전대차일 때는 전차인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한 전대차일 때 그때 갱신 요구를 대위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면 네 번째요. 4번 대항력이죠. 그죠? 자, 대항력은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화 시켜주는 것인데, 만약에 등기가 되어버렸다면 등기 자체에서 물권화가 되니까 등기가 되면 바로 즉시 대항력이 됩니다. 그날부터. 근데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센 등기가 아닌 약한 거다 하더라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요. 인주.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이 되면, 그렇죠? 그날에 대항력을 줍니까? 그 다음날로 미룹니까? 하면 그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등기는 센 건데 등기되면 그 날부터 대항력 주는 것이고,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약하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요. 이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거. 그래서 집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항력 갖춘 임차인에게는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상가는 대항 요건이 뭐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은 인주, 상가는 인사. 자, 시험 잘 나오기를,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봐야 된다. X가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어디에만 나옵니까? 우선 변제권 5번에만 나오는 것이 확정일자라는 거.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 갖췄어요. 대확 하면 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날에 마치 등기된 물건처럼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물건보다 더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거. 경매에서요. 그래서 우선 배당권, 우선 변제권이 됩니다. 자, 주택은 확정일자 도장을 동사무소나 공적인 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어디 가도 받으면 되고, 상가는 오로지 어디입니까? 세무소입니다. 그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든 확정일자든 상가는 오로지 세무서 가서 하는 것이고, 주택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무소, 법원 등기소 가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최우선 변제권, 경매에서 제일 먼저 배당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순위 관계없이 제일 먼저 배당해 줍니다. 요건은 두 가지인데, 대소, 대항 요건에다가 보증금이
소액이면 되는 겁니다. 됐소 그러면 최우선 됐소. 최우선 됐소. 자, 여기에도 시험에 잘 나오기를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차 계약서에 받아야지 최우선 변제권이 낸다. OX. 이때 X가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오로지 우선 변제권하고만 관계된다는 거. 자, 최우선은 됐소이면 되는데 이 소액 보증금이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얼마입니까? 서울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죠? 서울에서는 주택일 때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진짜 힘든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경매에서 제일 먼저 일정 금액 3,700까지를 최우선 면제하고 상가는 소액 보증금이 서울은 외우셔야 됩니다. 6,500만 원 이하일 때 그때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돼서 경매에서 순서 관계없이 제일 먼저 생계비 차원에서 2,200까지 최우선합니다. 쭉쭉 주택은 쭉쭉 새치머리가 났어요. 새치머리 쭉쭉 새치머리. 상가는 그죠? 서울의 상가는 유고슬라비아 둘둘치킨, 외국인의 치킨 둘둘치킨, 유고슬라비아에서 좋아하는 치킨 둘치킨, 유고슬라비아 둘둘치킨, 새치머리 쭉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액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순서 관계없이 제일 먼저 일정액을 해주는데 선순위 저당 같은 선순위 물건보다 더 먼저 배당해 주죠. 선순위를 새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자에 대해서 침해가 너무 많이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최우선의 한계는 경락대금, 배당 금액의 몇 분의 몇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택일 때 있죠. 만약에 4천만 원까지 4천만 원 가지고 꼴랑 배당한다면 4천 중에서 순서 다 무시하고 3,700을 제일 먼저 가져가 버렸다. 너무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배당 금액의 몇 분의 몇으로 제한한다? 2분의 1로 제한해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4천 중에서 3,700이 아니라 그때는 2천만 원까지만 최우선해줘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해준다는 거. 자, 그다음 7번. 보증금을 올릴 때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제한이 있고 보증금을 깎을 때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따 다시 시험 나온 겁니다. 깎을 때는 제한이 없는데 올리게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제한이 있어요. 올릴 때는 몇 프로까지?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거. 1년에 5%니까 한 번 올렸다면 1년 내에는 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에 오케이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요거는 존속기간 중에 그렇다는 것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요거는 새로운 계약이니까 그때는 보증금 5% 정액 제한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새로운 계약이에요. 이거는 보증금 올릴 때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종료되고 재계약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갑니다. 경매에서는 요 절차하고 권리분석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절차입니다. 앞글자 따서 싹 외울 필요는 없고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미 경매든 강제 경매든 그죠? 물건에 기하든 채권, 집행 권한에 기하든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경매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경매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것을 다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도 하고요. 채무자에게 송달다지요. 니네 집 경매한다 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등기 통해서 제3자에게 다 알려줘요. 알려지게 되면 누구라도 이 물건은 경매장 넘어갔구나 하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관념상의 압류혈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를 보아서 알든 송달을 받아서 알든 우리 집이 경매장 넘어갔구나. 이 물건이 경매장 넘어갔구나 알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중요합니다. 자, 법원에서 압류해서 뺏었으니까 이제 팔아요. 매각해서 판 돈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데 팔려면 준비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 준비도 하고 이제 매각도 할 겁니다. 자, 매각하는 날짜, 매각 기일에 이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호가 경매, 가격을 부르는 경매할 수도 있고 입찰의 형식인데 그날에 다 하는 거요. 기일 입찰이 있고요. 또 입찰의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기간 입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일 입찰을 주로 합니다. 그때 1기일 2입찰제도 가능하지요. 날짜는 하루인데
입찰을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전, 오후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각 방법은 3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기일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표에다 가격을 쓰고요. 입찰할 때 보증금을 내는데 입찰 보증금은 어디에 10%입니다. 주요사항 1번 시험에 지겹도록 나옵니다. 입찰 보증금은 물건 최저가의 10%인데 최저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요 가격 이상으로 팔겠다는 거 최저가.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최저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만약에 최저가가 10억이라 하게 되면 10억에 최소한 10억 이상으로 팔겠다 그 말이 되잖아요. 10억에 10%니까 얼마를 보증금 내야 됩니까? 1억을 보증금 내고 그렇죠?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1등이 되면 최고가 매수인 1등이죠.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아깝게 떨어졌어요. 요 보증금 금액보다 1등하고 차이가 적게 났어요. 1억보다 차이가 적게 나면 아깝게 떨어진 거죠. 그때는 뭐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게 되면 1등이 나중에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잔금, 경락 대금 내지 않으면 차순위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쓴 가격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것을 그날에 다 결정합니다. 하게 되면 기일 입찰 되는데 자, 1등이 매각 기일날 최고가 매수이 나왔어요. 1등 되면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부터 허가 결정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 불허가 결정을 매각 기일로부터 중요합니다. 1주 내에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물건 못 가져갈 거고 법원은 경매를 다시 할 거고 허가 결정 받으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판사의 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해관계들이 이의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는 몇 주내 합니까? 1주. 예. 경매 절차의 숫자는 다 그냥 1이에요. 1. 시험에 나오는 숫자 다 1이에요. 1주 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 허가에 항고할 때 동그라미 2번 주요사항 허가에 항고할 때는 어디에 10%를 항고 공탁금을 내야 됩니까? 하면 매각대금 제일 비싸게 팔린 1등 가격 최고가 개념입니다. 매각대금의 10%를 공탁금 걸고 허가에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가 이유 없어서 기각되면 이 돈을 채무자나 소유자 같은 경우는 돌려받지를 못하니까요. 허가의 항고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고가 있으면 항고 심리로 가는데 항고 없으면 그대로 확정. 자, 1등으로 확정되면 이제 돈 내야 되잖아요. 돈 내는 기한을 주는데 몇 개월 준다? 1개월. 숫자 다 1이에요. 그냥 시험 나오는 숫자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한 달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이달 말까지 뭐 다음 달 5일까지 이렇게 한 달 이내 기한을 정해서 돈을 내라 그러면 그 정해진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죠. 그죠? 그 종기 그 기한까지 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이 돈을 다 받으면 법원에서 뭐 한다? 배당을 할 거고 그렇죠? 낙찰받은 자는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서 처분할 거고 물건 넘겨받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숫자요. 매각기일로부터 몇 주 내에 허가불허 결정합니다. 1주. 그죠? 법원에서 몇 달 이내에 기한을 줍니까? 한 달. 오케이. 땡큐. 자, 주요사항 1번하고 2번 시험에 계속 나오고요. 3번 기본입니다. 그죠? 매각 방법 3가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불허가 결정 받으면 물건 못 가져가는데 불허가 결정 받는 사유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농지인데 농지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농지증을 매각 기일 날에는 필요가 없지만 1등 했습니다. 허가 결정 받는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 결정 받는다는 거. 참여 안 되는 자가 1등 했다. 이게 또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허가 결정되면 물건 못 가져가는 거고 법원은 매각을 다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권리분석인데 요거는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물건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에게 살아서 또 안기는 게 있고요. 그대로 그냥 소멸되고 낙찰자와 관계없는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를 잡아야 되는데 기준권리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소 기준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요 중에서도 최선순위 권리 요 중에 최선순위 권리가 최종 말소 기준 권리 되고 최종 기준 잡으면 걔 포함해서 밑에 건 다 지우는 거예요. 후순위 다 죽는 거고 기준보다 선순위만 살아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도 항상 소멸되죠.
자, 동그라미 2번. 기준보다 후순위는 다 소멸되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예외. 동그라미 3번. 선순위 전세권이나 대항해 갖춘 임차권인데 기준보다 선순위인데요. 예. 자, 넘어가나요? 예외. 기준보다 선순위인데 그 집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권하고 대항해 갖춘 임차권인데 이 전세권이 시험에 계속 나오죠. 기준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되는데 전세권이 무엇을 요구합니다? 배당을 요구합니다. 전세권이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이때는 배당 금액에서 전세금 받고 이사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된다? 소지된다는 거. 전세가 배당 요구하면 소지된다는 거. 전세 빼소 이렇게 외워도 된다 했어요. 전세 빼소, 방 빼소, 고마 전세 빼소. 전세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기준보다 이제 선순위 원칙 인수, 기준보다 후순위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데, 자, 예외에서 니은입니다.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시험 나오는 유치권이죠.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3층짜리 단독주택, 2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3순위에 이제 공사 대금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매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경매하기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됩니까 하면 1번에 아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번에 저당권이 되겠죠. 전세권 기준 아니고 그죠? 2번에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고 기준이 딱 나오면 기준을 포함해서 밑에 다 죽는 거예요. 기준 죽고 죽는데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은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죽지 않고 뭐가 된다? 살아서 그죠? 낙찰자가 인수 떠 안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보다 선순위 전세권도 기준보다 선순위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되는 거예요. 낙찰자가 떠 안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그 전세하고 유치권을 떠 안고 산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나중에 누가 조서 보내야 됩니다? 낙찰자가 조서 보내야 되고 공사 대금을 누가 조서 보내야 됩니까? 낙찰자가 조서 보내야 됩니다. 인수되면 많이 될수록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인수가 많이 되면 낙찰자가 부담으로 또 안기게 된다는 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대리입니다. 경매 대리. 우리 경매 입찰을 대리를 오브하기 위해서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 물건이니까 법원장에게 대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등록을 한다. OX, X입니다. 지방법원장. 자,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업무는 7가지가 있고 시험에 꼭 나오는 거고 등록하기 위한 요건인데 첫째가 공인중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 그러니까 부칙 개공, 복덕방은 등록이 된단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또 경매에 대한 보증도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기사유는 없어야 돼요. 뱀 2마리 풀고 그러면 2년간은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리업 7가지 보증금 관련해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내주는 거. 위임받아서 대신 입찰할 때 보증금 대신 내주고 떨어졌어요. 보증금 돌려달라는 거 대신 내줄 수가 있고 아깝게 떨어졌어요. 차순위 신고할 수 있고요. 그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둘 다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있고요. 7번에 입찰표 쓰는 것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 업무 7가지인데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증금 무조건 된다. 보증금 된다. 뽀뽀하자. 뽀뽀. 차순위 나오면 다 된다. 차차하자. 뽀뽀하자. 차차하자. 그러지 말고 우선 매수 나오면 무조건 돼요. 우선 입찰. 입부터 마찰해보자. 뽀뽀하자. 차차하자. 그러지 말고 우선 입찰부터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다 아는 것도 아니까.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이 끝나야지 이제 공부 안 해야 돼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